가을의 끝자락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평야는 죽은 듯 고요했다. 하늘을 유영하던 독수리떼가 어느 순간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그들의 눈은 멀리 들판 한가운데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젖은 잔디 위에 떨고 있는 작은 점원 shepherd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혼자였다. 목줄은 채 풀리지 않은 채로 질질 끌려 있었고 털은 진흙과 피에 젖어 있었다. 강아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독수리 떼는 점점 낮게 날아들며 원을 그리듯 그를 애워쌌다. 하늘에는 날개짓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강아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마리의 독수리가 강하게 내려앉았다. 거칠게 착지한 그 독수리는 입을 벌리고 강아지에게 다가섰다. 모두가 예상했듯 그것은 끝처럼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독수리는 강아지를 덮치지 않았다. 대신 자기 날개로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감쌌다. 강아지는 미약하게 고개를 들었다. 독수리는 눈을 감고 날개를 단단히 말아 올렸다. 다른 독수리들도 그제야 멈췄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무리를 지어 강아지 주위에 반원을 이루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 그들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 기이한 장면을 멀리서 쌍안경으로 지켜보던 남자 박도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지역 야생조류 연구소에서 일하는 생태학자였다. 오늘도 독수리 생태를 관찰하러 나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저게 뭐지? 그는 손을 떨며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사진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개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강아지의 모습이 있었다. 박도연은 생각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본능이 아니라 의지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 다음 순간 독수리들이 천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단 한 마리 처음에 날개로 강아지를 감쌌던 그 독수리만이 남았다. 그는 강아지 옆에 그대로 앉아 마치 수호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검은 트럭 한 대가 들판으로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트럭의 번호판엔 익숙한 로고가 있었다. DNC 생물연구소, 도연이 과거에 몸담았던 민간 생명공학 회사였다. 그가 떠나온 이유는 그들이 감추고 있는 잔혹한 실험과 진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 트럭이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강아지, 그리고 독수리는 그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박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독수리 또한 평범한 야생 동물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검은 트럭은 느리게 들판으로 진입했다. 타이어가 흙을 갈아내며 불쾌한 소음을 냈고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들은 군복과 비슷한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트럭의 문에는 DNC 생물연구소 외부 반응 관찰팀이라는 희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도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설마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거야? 몇 년 전 도연은 DNC에서 근무하던 중 동물 유전자 변형 실험과 특정 생물 간의 신경 연동 실험이라는 문서들을 우연히 열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독수리와 개의 공생 실험이라는 항목이었다. 강아지와 독수리를 연결시킨다고?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가 알고 있는 한 그 실험은 폐기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실험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아지를 감싸고 있던 독수리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인간처럼 이지적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날지 않았다. 강아지 역시 기적적으로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고 눈은 약간 떠진 상태였다. 그 눈빛 속엔 공포가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때 트럭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선글라스를 쓴 채 차가운 표정을 가진 그는 어깨에 DNC 박사 배지를 달고 있었다. 박도연 박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는 도연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다.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혹시 아직도 죄책감이라도 느끼시나요? 도연은 그 얼굴을 단번에 기억해냈다. 한지후 박사. 실험을 이끌던 책임자였고 무엇보다도 도연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이게 당신 짓이었군요. 이 강아지는 무슨 짓을 당한 거죠?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기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강아지 안에는 우리가 주입한 공감 신경망 단백질이 남아 있었고 그걸 감지한 프로토콜 독수리가 반응한 것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실패한 실험이었잖아. 아니요. 실패한 건 인간이었죠. 이 강아지와 독수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연결된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지후의 말이 거짓말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아지가 울음소리를 냈다.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독수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아주 천천히 펴더니 지우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지우는 한 발 물러섰다. 아직도 자신을 지킬 힘이 남았단 말인가. 순간 뒤편 트럭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큰 새장이 드러났다. 안에는 다른 실험 개체들이 있었다. 눈이 흐릿한 새끼 독수리들, 그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강아지들. 이제 이 강아지도 데려가야죠. 샘플로서 충분한 반응을 보였으니.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또 다른 독수리 무리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었다. 박도연은 숨을 멈췄다. 설마 저 새들까지 연관된 건가?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강아지 안에는 독수리와 연결된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날 일어날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검은 트럭 위로 독수리들이 날아들었다. 하늘은 그들의 그림자로 물들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한지우 박사는 순간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진정해. 그들은 단순한 본능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독수리 중 한 마리가 트럭 위로 곧장 내려앉아 새장 문을 부리로 쪼기 시작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렸고 안에 갇혀 있던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 눈을 번뜩이며 도연을 향해 달려들듯 포효했다. 그만! 도연이 외쳤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마치 외부에서 조종이라도 당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근육은 과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강아지를 지키고 있던 독수리가 외쳤다. 인간의 귀엔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바람이 멈추고 강아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지켜보던 강아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다. 그건 단순한 반사광이 아니었다. 도연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강아지의 눈동자 속에 독수리의 홍채와 비슷한 구조가 보인 것이다. 마치 두 생명체가 감각을 공유하는 듯한 증거였다. 연결, 아니 융합이야.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강아지는 입을 벌려 포효했고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새의 울음과 짐승의 으르렁이 동시에 섞인 듯한 기묘한 음색이었다. 지우 박사가 외쳤다. 샘플이 각성했다. 뒤늦게 상황이 위험함을 감지한 연구원들은 트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독수리 떼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차량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연구원들의 장비를 집요하게 찢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그 틈을 타 강아지 쪽으로 달려갔다. 괜찮아. 널 구하러 온 거야. 나 기억하지?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도현은 그 눈빛에서 감사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강아지 옆에 앉은 독수리가 부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호출 같았다. 그리고 곧이어 먼 하늘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건 하늘을 찢고 내려오는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였다. 크기로 보아선 일반 독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1세대 융합체였다. 이제 게임은 바뀌었다. 지우 박사가 중얼거렸다. 실험체 영정윈이 돌아온 거야. 도연은 등을 떨며 강아지를 안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진실을 마주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걸.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강아지와 독수리 그리고 저 거대한 실루엣의 진짜 목적은 그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하늘을 찢고 내려온 존재는 평범한 독수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날개, 검은 깃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듯한 서늘한 지성.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인공적인 존재였다. 영경일, 박지우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실패했다고 했잖아. 폐기된 줄 알았는데. 엉정일은 천천히 착지했다. 그의 옆구리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DNC 랩 영경인, 그리고 그 등에 작은 독일 셰퍼드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타 있었다. 설마.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까이 다가갔다. 그 강아지의 얼굴, 바로 자신이 어릴 적 잃어버린 강아지,
바롱이와 똑같았다. 바롱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롱이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치 기억이 지워진 듯. 엉정일은 날개를 펼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뒤를 따르는 바롱이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그건 훈련받은 행동이 아니라 동기화된 명령에 따른 반응이었다. 그 강아지도 실험체야, 지우 박사가 말했다. 엉정일은 단독 행동이 불가능해. 그 등에 있는 강아지가 핵심 컨트롤이야. TN, C가 계획한 하이브 시스템, 서로 감각과 의식을 공유하는 두 생명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방식이지. 그걸 왜 바롱이에게? 도연의 외침에 독수리들이 잠시 움찔했지만 영경일은 미동도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DNC의 본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검은 헬기들이 줄지어 착륙하고 무장한 요원들이 땅 위에 뛰어내렸다. 엉정인을 확보하라. 주요 실험체는 최우선 목표다. 강아지부터 보호하라. 도연은 서둘러 다른 새끼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몸을 낮췄다. 그러자 멍정일이 날개를 펼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며 도연 앞에 섰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의 자세였다. 바롱이도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희미한 기억인 적이 스쳤다. 바롱아, 나야. 도연이야. 기억 안 나?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그 순간 바롱이의 귀가 살짝 떨렸다. 영정일의 눈도 바롱이를 향했다. 두 존재 사이에 잠깐의 침묵. 그러다 바롱이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다. 기억해줘. 도연이 눈물을 떨구며 속삭였다. 바롱이의 코끝이 그의 손을 스쳤을 때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쏘지 마! 지우 박사가 외쳤지만 한 발의 총알은 영정일의 어깨를 스쳤고 그는 거칠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러자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영정일은 더 이상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가진 존재,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존재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의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키며 영정일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쳤다. 그 거대한 날개에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른 영정일은 도현과 바롱이를 보호하려는 듯 그들의 위로 높이 떠올랐다. 도현아, 그만해! 지우 박사가 간신히 달려와 외쳤다. 이건 네가 알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바롱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그는 그 강아지의 기억의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 강아지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가 바로 이 실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이 실험은 단순히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 지우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고뇌 속에 고백을 이어갔다. 하이브 시스템, 그것은 단순히 생명체들이 의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의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실험이었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처음 시작한 실험은 기억을 공유하는 동물 잘 만드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 실험이 점차 변질되었고 인간의 의식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로 변했지. 이 실험체인 영롱일은 그 최초의 결과물로 이제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바롱이와 같은 강아지들은 실험체의 기억을 이어받는 존재들인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어릴 적 잃어버린 바롱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실험의 일부였고 자신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바라본 강아지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지우 박사는 그의 말을 이었다. 그 실험이 진행된 후 영정일은 사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존재야. 그의 자아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제까지 실험을 계속한 이유는 바로 그 능력 때문이야. 네가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실험은 완벽하게 완성될 거야. 도연은 말을 잃었다. 그가 바롱이를 다시 만난 이유가 이 실험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신이 실험의 일부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바롱이를 다시 보았다. 강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엔 무언가 모르게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는 듯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숨겼던 거야, 박사님? 하지만 지후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롱아! 도연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바롱이가 갑자기 그의 앞에 다가왔다. 강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도연은 천천히 그의 손을 바롱이에게 내밀었다. 바롱아, 나야. 나를 기억해. 돌아와줘. 그러나 바롱이는 불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연의 손을 냄새 맡으며 잠시 기억을 되살리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영정일이 날개를 펼쳤고 그의 몸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덮였다. 지금이 기회야. 지우 박사는 말없이 도연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남겼다. 만약 이 순간을 놓치면 바롱이는 다시 기억을 잃을 거야.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순간이 그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만 해. 도연은 두 손을 흔들며 바롱이를 부르며 다가갔다. 그의 손끝이 강아지의 털을 스치면서 그 순간 바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의 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듯. 바롱이는 그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머리를 흔들었다. 바롱아, 나를 기억해. 도연은 간절하게 말하며 강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혼란스러움과 함께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영정일이 그들 사이에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날개가 두 사람을 가로막으며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정일은 그저 도연과 바롱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주도하는 존재인 듯 그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어. 지우 박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롱이의 기억이 완전히 되돌아오고 있어. 그러나 이제 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지. 도연은 그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단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에게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려 했어. 그런데 바롱이가 그 실험의 중요한 열쇠가 된 거야. 그의 기억이 되돌아오는 순간 그의 몸 안에 숨겨진 잠재적인 능력이 깨어날 거야. 우리가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지도 몰라.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바롱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지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건 바로 그 능력이었어. 그 능력을 제어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던 결과일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바롱이를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눈 속에는 옛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떠오르며 그가 마침내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도연은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강하게 고민했다. 그 순간 영종일이 날개를 펼치며 다시 한번 공중으로 떠올랐다. 영종일은 마치 새로운 위협처럼 다가왔다. 도연과 바롱이가 서 있는 곳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다. 그 에너지는 마치 그들의 선택을 시험하듯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어. 엉정일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능력을 완벽히 제어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바롱이와 다른 실험체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제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바롱아, 네가 선택해. 내 기억이 되찾아진다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바롱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요하게 눈을 떴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바롱이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그 눈은 평온함과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바롱이의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에너지를 직감으로 느끼며 이 실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로 천둥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롱이의 몸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강력하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동반했다. 도연은 그 에너지를 감지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바롱이의 능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바롱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를 부르며 다가갔다. 그의 손끝에 느껴지는 강렬한 열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바롱이는 눈을 감고 마치 그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는 듯 몸을 꼿꼿이 세운 채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때 영종일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다가왔다. 그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소리를 내며 한층 더 차가운 분위기를 형성했다. 엉정일은 자신이 바롱이를 감시하는 주인공임을 잊지 않는 듯 눈을 통해 도연과 바롱이를 동시에 압도했다. 너희가 이 능력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엉정일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이건 단순히 실험이 아니야. 이 능력은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다. 도연은 그 말에 마음속 깊은 불안감이 일었다나 바롱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연은 바롱이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바롱아, 네가 선택할 때야.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바롱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아지의 몸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 에너지는 마치 바롱이의 몸을 통해 자연의 모든 힘이 모인 것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 힘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의 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모여들자 바롱이의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주변의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다. 도연은 바롱이의 변화가 점점 더 신비로워짐을 느꼈고 그의 존재가 단순한 강아지를 넘어서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영정일은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이 힘은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 힘을 잘못 다루면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맞게 될 것이다. 도연은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두려움이 꼼짝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바롱이가 보여준 확신과 용기는 그 두려움을 씻어내고 있었다. 바롱이가 그 힘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 바롱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힘을 점점 더 강하게 모았다. 도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롱이가 그 힘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면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하늘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고 지면에선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영정일이 날개를 펼친 채 공중으로 떠오르며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변했다. 이건 예고된 것이야. 이 능력을 깨운 것은 이미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는 이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 모든 힘이 한 곳으로 모이는 같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롱이가 힘을 다 모은 듯 강하게 외쳤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나를 믿어. 그 외침과 함께 바롱이의 몸에서 마치 폭발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며 하늘이 번개로 뒤덮였다. 그 에너지는 모두를 둘러싸며 자연의 모든 힘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연은 그것이 바로 바롱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의 시작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늘이 갈라지며 번개가 터졌다. 공기는 뜨겁고 차가운 기운이 뒤섞이며 마치 자연의 법칙이 무너진 것 같은 현상이 펼쳐졌다. 바롱이의 몸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이제 한층 강력해졌고 그 힘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도연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믿기지 않았다. 바롱이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상상한 적이 없었다. 바롱아, 제발! 도연은 두려움과 함께 손을 내밀며 외쳤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롱이가 그 힘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도연은 그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영정일은 공중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게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침착했다. 이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위험하다. 그 어떤 존재도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도연은 그의 말에 속으로 격렬하게 반박했다. 그건 아니야. 바롱이는 그런 능력을 가질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바롱이를 믿었다. 바롱이가 자신의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바롱이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맑지 않았다. 그가 방출한 에너지는 그를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바롱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어하려고 애썼지만 그 힘은 그의 몸을 넘어서는 강력한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다. 도연아, 나를 도와줘. 바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바롱이에게 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순간 하늘에서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이 몰아치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새로운 위협이었다. 도연은 그 그림자를 향해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협을 의미하고 있었다. 저건 뭐지? 도연은 그 그림자에 놀라며 물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독수리 떼였다. 바롱이가 방출한 에너지를 가한 독수리들은 이를 목표로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어 엉덩이리 낮게 중얼거리며 그의 날개가 바람을 가르며 더욱 빠르게 날아오른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다. 바롱이가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그로 인해 파괴될지도 모른다. 도연은 바롱이를 꼭 붙잡고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 우린 반드시 이겨야 해. 바롱이는 눈을 크게 뜨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난 이 힘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독수리 떼가 하늘에서 날아와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렬한 눈빛을 가진 독수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도연은 그들이 바롱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롱이를 믿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바롱이의 몸에서 하나의 신호가 발생했다. 그 에너지는 이제 바롱이가 지배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롱이는 그 신호를 따라 마침내 자신의 힘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도연은 희망을 가지며 속으로 기도했다. 할 수 있어, 바롱아.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롱이의 눈빛이 확 변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제 안정되었고 바롱이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가는 듯한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독수리 떼는 그 변화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들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도연과 바롱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바롱이가 힘을 제어하기 시작한 순간 독수리 떼는 그들을 포위한 채로 다시 한번 날개를 펼쳤다. 바람은 세차게 몰아치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독수리들이 저마다 공격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연은 숨을 멈추고 바롱이를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바롱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도연은 바롱이에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그를 믿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롱이는 깊은 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조금씩 제어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바롱이의 눈빛은 확고하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더 이상 폭주하지 않고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독수리 떼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다. 하지만 바롱이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에너지가 독수리 떼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준비됐어, 도연? 바롱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강력했다. 물론, 도연은 크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 순간 독수리 떼가 일제히 날개를 펼치며 빠르게 돌진했다. 바롱이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풀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하늘을 가로질러 독수리 떼를 향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롱이의 의지와 결단력을 담은 에너지의 폭풍이었다. 독수리들은 일제히 날개를 펼치며 공격해왔다. 그들의 발톱이 공중에서 번쩍이며 공격의 순간을 예고했다. 그러나 바롱이의 에너지는 그들을 압도했다. 독수리들은 바롱이의 에너지에 휘말리며 비틀거렸고 몇 마리는 공중에서 떨어져 나갔다. 도연은 놀라움과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와, 바롱아,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믿기지 않았다. 바롱이가 지금까지의 힘을 모두 모아서 독수리들을 막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롱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독수리 떼는 단순한 자연의 동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강력한 본능과 전략을 지닌 존재들이다. 바롱이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도현, 내가 이 힘을 계속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바롱이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해. 도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독수리 떼의 공격은 계속됐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바롱이의 에너지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롱이의 힘은 그들을 물리칠 만큼 강력했다. 이제 바롱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만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날아왔다. 그것은 바롱이의 에너지로부터 방출된 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독수리 떼와 맞서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늘에 거대한 폭풍이 일며 모든 것이 잠시 멈췄다. 그 폭풍 속에서 바롱이와 도연은 그들만의 싸움을 펼치고 있었다. 지금이야, 바롱아! 도연은 소리쳤다. 마지막 공격이야. 바롱이는 마지막 힘을 모아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하늘은 마치 두 개의 세상이 겹치는 듯한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바롱이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독수리 떼는 마침내 무너졌다. 하늘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다. 바롱이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독수리 떼의 공격은 끝났고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둘은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겼어.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이 전부가 아니었어. 바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도 그가 가진 힘의 여파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이 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도연, 우리가 했던 일은 단순히 독수리 떼를 물리친 것만은 아니었어. 우리가 싸운 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이해였어. 바롱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은 바롱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야. 하지만 그 힘이 너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둘은 잠시 고요함 속에 서 있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소리가 아닌 평화의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해 자신들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할 차례였다. 바롱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이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해. 맞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롱이를 따라 걸어갔다. 우리는 이제 이 힘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야. 그들은 함께 걸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바롱이의 능력은 이제 그들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되었고, 도연은 그 능력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은 길은 단순히 싸움에서의 승리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다. 자연의 신비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되었다. 이제 바롱이와 도연은 그들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이 걸어갈 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길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었다. 그 싸움이 끝나면서 그들에게 남은 건 강력한 결단력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였다. 이제 바롱이와 도연은 그들의 힘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The end. The end.